2026년 4월 30일 오늘 아침 은행에서 온 문자 보셨나요? 주담대 금리 5.2% 확정. 다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곧 내려갈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금리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한국형 고금리의 덫이 드디어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5% 금리 뒤에 소름 돋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믿어왔죠.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공포는 미국 금리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엔진이 고장났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은행들은 왜 약속이라도 한 듯 금리를 올릴까요? 그들이 단순히 탐욕스러워서일까요? 아니요. 그들도 지금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미국은 기름값이 비싸지면 차를 안 타면 그만이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원자재부터 에너지까지 거의 모든 것을 밖에서 사와야 하는 수입 국가니까요. 달러 값이 오르면 우리가 먹는 빵 하나, 쓰는 전기 하나가 전부 비싸집니다. 이게 바로 수입 물가 폭탄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진짜 이유죠. 물가를 잡으려니 서민들이 죽고 금리를 내리려니 환율이 미쳐 날뜁니다. 완벽한 외통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비극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5% 위로 끌어올렸는지 파헤쳐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겨울에 보일러를 틀었는데 방은 차갑고 가스비만 100만 원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창문이 다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 꼴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난로가 식어가도 우리 집 창문이 깨져 있으니 온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바깥의 찬바람, 즉 강달러라는 냉기가 우리 거실까지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이 냉기를 막으려고 여러분의 지갑에서 땔감을 더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와서 여러분께 빌려줍니다. 그 빌려오는 가격을 조달 비용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돈의 몸값이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4%의 돈을 구해왔는데 여러분께 3%에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오히려 자기들의 마진을 챙기기 위해 5%, 6%로 올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환율이라는 녀석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1,400원, 1,500원을 넘나들면 한국은행은 손발이 다 묶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우리 돈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니까요. 결국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올려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아픈 고금리를 견뎌야 하는 비극적 구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는 매달 이자라는 이름의 강제연금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현상이 불러올 진짜 쓰나미는 아직 도착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마른 수건짝이라는 말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 가계가 딱 그 상태입니다. 이미 짤대로 짜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금리 5%라는 거대한 손이 나타나 수건을 비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달 외식 좀 줄이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동네 식당, 옷가게, 카페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제라는 피가 돌아야 하는데 이자라는 거대한 혈전 이 길목을 꽉 막고 있는 셈이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자영업자들은 버티다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이건 다시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요? 금리 5%는 아파트 불패라는 신화를 깨부수는 거대한 망치입니다. 이자 무서워서 집을 안 사니 가격은 내려가고 집 한 돈으로 빚도 못 갚는 상황이 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부채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죠.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겁니다. 정부는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위기는 항상 조용히 찾아옵니다. 은행들이 연체율 수치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썩은 부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게 금융 시스템의 생리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시작은 설마 하는 작은 연체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은행의 꼼수에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땐 빛의 속도로 올리면서 내릴 땐 달팽이처럼 행동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리스크를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가상금리라는 자기들의 이익률을 붙이는데 시장이 불안해지면 이 이익률을 슬그머니 높입니다. 시장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더 받아야지라는 논리죠. 결국 거시경제의 위기가 은행에게는 수익잔치의 기회가 되고 서민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모순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실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갚으려 해도 이자가 오르는 속도가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낸 이자는 다 어디로 갈까요? 은행의 역대급 성과급 잔치로 쓰이고 있죠. 시스템의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리 5%는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환율이 여기서 더 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6%, 7% 주담대 금리가 현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영끌했던 수많은 청년과 가정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가는 이들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은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입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고 있습니다. 마치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요. 이 정지된 흐름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는 말 사실입니다. 그들은 남는 돈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지만 대출로 일상을 버티는 사람들에게 금리는 생존의 비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거대한 도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서민들의 자산이 헐값에 시장에 나오고 현금을 쥔 자들이 이를 줍는 잔인한 게임이죠. 5%라는 숫자는 그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자를 더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금리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버티는 놈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등 떠밀던 그들이 이제는 빚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차가운 얼굴이자 우리가 직면한 팩트입니다. 앞으로 1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사상 초유의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기업 부실이 터지고 가계대출 연체가 폭발하면 은행인들 무사할까요? 그들도 결국 자신들의 탐욕이 만든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각자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남의 말만 믿고 금방 내려가겠지 낙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은 각자 도생 위 정점입니다. 금리 5%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우리가 누려온 저금리라는 마약의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입니다. 이제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집값은 우상향하고 금리는 곧 내려갈 거라는 그 달콤한 거짓말 말이죠. 진짜 위기는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올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할 때 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건 은행도 정부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뿐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돈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공식으로 내일의 문제를 풀려 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통은 길고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이 끝에 누가 웃을지는 명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의 이면을 보는 사람만이 이 폭풍을 견뎌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5% 금리, 이건 단순한 경고등이 아니라 대변역의 신호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부의 흐름이 어디로 바뀌는지요. 우리는 더 이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단단해야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우 흐림이지만 진실을 아는 여러분의 앞날은 맑기를 응원합니다. 경제일기예보였습니다.